네, 정말 종목들이 활발합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음식료, 전기가스, 제약 쪽이 강하잖아요. 이쪽에서 신고가 종목이 오늘 장중 내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오면서는 전기가스 쪽에 신고가 종목들 눈에 띄는데요. 한국가스공사가 다시 신고가 4.7% 상승해서 73,200원이고요. 서울가스, 경동가스, 이원, 또 지역난방공사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띠면서 신고가 행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임주 가운데서 조이맥스가 오늘 오후 들어서 부각받고 있는데요. 11% 이상 치솟으면서 현재 또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물과 선물의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물의 전략 증권사 연구원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장 한 줄 전략,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 대형주의 순환매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중소형주 종목 게임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 글로벌 유동성 위험자산 선호가 지속되고 있다. 2000선 안착 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수정 연구원, 코스피 2000포인트 중심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QE3 이후 숨고르기 장세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 주식 비중 확대 전략,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가지자 아침과 같은 전략 내놓고 있네요. 자, 이 가운데서 한국투자증권 이수정 연구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숨고르기를 연일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지속이 될 거라고요? 네, 당분간 이런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수급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지속과 펀드 환매로 인한 투신의 매도가 특징적인데요. 일단 주식형 펀드 환매는 2000포인트 이상에서 당분간 계속되면서 코스피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 발표된 중국 PMI 제조업 지표나 미국 주간 실업상 신청 건수 등이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고,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을 둘러싼 불확실성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도 어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역시 단기적으로 조정의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숨고르기 장세 이후에는 완만한 상승세, 연말까지 완만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0년에 2차 양적 완화 시기에도 QE2 발표 전후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가 옵션 만기의 외국인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 또 중국 지준율 인상, 아일랜드 구제금융 요청 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조정 양상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국내적으로 다양한 이런 우려 요인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불진한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코스피가 4% 이상의 하락을 종가 기준으로 4% 이상의 하락을 보이지는 않았고요. 외국인 역시 옵션 만기 당일에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을 내놓은 것을 제외하면 단기 조정 국면에서 1조 원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당시에 일부 우려감을 자극하는 변수들이 있었지만 미국의 QE2 등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이 급격한 투자 심리의 위축을 방어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를 유도했었는데요. 최근의 경우에도 외국인이 10거래 연속 꾸준하게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중국 역시 지속적인 경기 둔화 우려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등을 고려해볼 때 10월 지도부 교체 시기를 전후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사우디의 공급 증가 등으로 인해서 유가 급등이라는 테일 리스크도 소폭 완화가 됐고요. 지난달 나왔던 ECB의 조치, 독일의 헌법재판소의 ESM 합헌 판결, EU 은행동맹, 은행감독기구가 10여 사치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유럽발 리스크 요인 역시 제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하단을 지지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적 완화의 효과가 체감이 되고 있고 중국 경기 불안감 등이 있어서 당분간 혼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연말로 갈수록 점진적인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또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달에 있는 실적 시즌인가요? 아니면 중국 쪽의 부양책 발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펀드 환매 진정 여부를 살펴봐야 하고요. 네. 매물 부담이 얼마나 해소되는가에 주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투신권에서 매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까요? 예, 나오고 있네요. 장 초반에는 매수를 했었는데 현재 700억 원 가까운 투신권의 매물 시장에 소화가 되면서 현재 시장 코스피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2000선이니까 매수를 해봐야 되는지 뭐 업종 종목별로도 또 전략이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이수정 연구원님의 전략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당분간 조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지수의 커다란 지수 움직임보다는 원화 강세 수혜주 또는 최근 유가 안정과 BDI 지수 반등 등으로 인해서 주목받고 있는 운송주 이렇게 개별 업종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또 최근에 외국인의 시가총액 상위주 매수와 또 투신권의 매도를 고려할 때 대형주 중에서 기관 비중이 작은 종목의 움직임에 또 집중해 보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종목에 SK하이닉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등이 있고요. 워낙 민감도가 큰 종목으로 또 대한항공, CJ제일제당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정 연구원은 기관의 수급을 키포인트로 두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드러나는 것도 역시 기관의 매물 소화 과정 이후라고 하고 있고요.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기관의 수급이 적은, 그 보유 비중이 적은 쪽에 접근을 하자고 합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 유가 안정에 따른 또 수혜주 두 가지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